자, 반갑습니다. 시크릿 노트의 호동쌤 이모동입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바로 계좌부터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계좌 개설의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뭐 주변의 지인 말만 듣고 아무 증권사나 선택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아무 증권사나 선택하지 마시고 좀 더 묻고 따지고 뜯어보시면서 선택하셔가지고 계좌 개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계좌 개설을 하기에 앞서서 결국 증권사의 선택이 가장 우선됩니다. 자, 증권사는 여러 증권사가 있는데 제가 찾아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증권사가 우리나라에 71개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 71개 중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증권사들과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투자자들이 좀 쓰기 편리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라든지 거래 수수료가 좀 더 저렴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단 좀 뜯어보고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증권사가 키움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신한투자증권, DB금융투자증권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인지도와 브랜드 평판만 따지게 되면 1위는 매년 미래에셋대우증권이 항상 1위를 하고 있고요. 2위 같은 경우는 삼성증권이 가장 브랜드 평판과 인지도와 신뢰도적인 측면에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증권사들의 경우는 조금 이제 자주 바뀌는 편이긴 한데 평균적으로는 한국투자증권이 가장 이제 좀 3위를 역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 증권사별 조금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키움증권이라는 곳은 온라인 주식 위탁 영업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점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고 본사만 있기 때문에 온라인 거래만 특화되어 있는 증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지점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최대 장점은 과거부터 이제 거래 수수료가 좀 쌌다라는 것이 키움증권의 최대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 수수료가 요즘에는 대부분 증권사들이 거래 수수료들을 낮췄기 때문에 수수료의 장점이 이제는 좀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키움증권의 최대 장점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라는 점이고 가장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워낙 제공하는 기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워낙 컴플레인 제기를 많이 했는데 그 컴플레인들을 전부 다 반영해서 오류 수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영문이라는 HTS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가장 친숙하기도 하고 친숙한 반면에 워낙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기능을 갖고 있지만 가장 많은 기능을 제일 활용 못하는 게 영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마치 스마트폰의 아이폰과 갤럭시가 있는데 사실 젊은 사람들은 아이폰에 대한 감성을 좋아하지만 사실 나이가 있거나 좀 남성분들의 경우는 갤럭시를 선호합니다. 이유가 갤럭시가 좀 더 친숙하고 기능이 많기 때문인데요. 근데 실제로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면서 기능을 전부 다 활용하시는 분들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키움증권도 역시 정말 많은 기능을 다 활용하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미래에셋증권의 경우는 앞서 표현했지만 국내 최대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고 그만큼 브랜드 평판이라든지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거래의 경우도 정규장 외에도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가장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투자까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미래에셋대우 증권을 이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미래에셋대우 증권의 문제점은 모바일 앱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라고들 느끼는 분들이 많다라고 이제 하는 보통 이제 리뷰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도 무거워서
조금은 이제 HTS라든지 휴대폰 MTS의 이용이 어 이제 로그인이 빨리 되지 않고 로그인이 좀 더디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신규 고객이나 휴면 고객이 최초 90일 동안은 거래 수수료가 0원이고 90일이 넘어가면 앞서 키움증권의 수수료와 동일해진다라는 수수료의 이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이제 브랜드 평판 2위인 삼성증권입니다. 워낙 안정적이고 삼성그룹의 이제 증권사다 보니까 투자 조언이라든지 이런 모바일 앱에 대한 IT 기능도 워낙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MTS 프로그램이 조금 무겁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한마디로 내가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갖고 있는데 빨리 팔아야 되는데 삼성증권의 MTS를 들어갈 때 로딩이 조금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빨리 팔지 못하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는 앞서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과 하고 수수료의 규모가 똑같다라는 점에서 앞서 키움, 미래에셋, 삼성증권에서 이 수수료에 대한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물론 미래에셋 경우는 최초 90일 동안은 0원이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한국투자증권입니다. 브랜드 평판 평균적으로는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영업 네트워크와 전문적인 투자 분석을 좀 제공하기 때문에 MTS를 통해서도 다양한 분석 자료들을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장점인데요. 역시 또 이 사실 미래에셋과 삼성, 한국투자증권의 이 우리나라 3위권 회사들이 조금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거는 MTS가 전체적으로는 좀 무겁다라고들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써봤을 때도 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한국투자증권의 이 HTS와 MTS가 조금은 올드한 느낌이 좀 강해서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한 감을 느끼는 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 차이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한 수수료를 제공한다라는 흐름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KB증권입니다. 최근 2024년 통계에 의하면 브랜드 평판으로는 4위에 해당하고 있는 게 KB증권인데 아무래도 KB라는 곳이 KB국민은행을 생각해보면 워낙 이제 은행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과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은행 어플 이용을 하다가도 증권사 어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HTS나 MTS 기능이 다른 증권사에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또한 수수료적인 측면에서 앞에 증권사들보다는 조금 더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거래를 좀 많이 하다 보면 수수료에 대한 차이를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수료 차이가 일반적으로는 처음에는 잘 못 느끼겠지만 거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티끌모아 태산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도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제공을 한다라든지 또는 소위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공모주 청약을 할 때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이 모바일 앱의 인터페이스가 좀 복잡하다라고 느낀다라는 점과 NHQV라는 HTS와 나무증권이라는 HTS 두 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고 NHQV 같은 경우는 나무증권이 최근에 만들어진 거에 비하면 오래됐다는 점에서 조금 인터페이스가 올드한 감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나무증권은 조금 더 세련미가 있습니다. 세련미가 있어서 모바일로만 거래한다면 나무증권은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증권사들보다 가장 좀 강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나무증권은 HTS하고는 또 연동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NH투자증권은 정말 한쪽으로만 조금 강점이 있습니다. 내가 휴대폰으로만 거래한다라고 하면 나무증권, HTS와 휴대폰과 왔다 갔다 한다라면 사실 NH투자증권보다는 앞에 증권사들이 조금은 낫다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수료도 사실 키움이나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보다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대신증권입니다. 대신증권의 강점은 퇴직연금에 대한 수수료가 다른 증권사 중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보통 대신증권을 많이 씁니다. 또한 HTS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증권사가 바로 대신증권입니다. 그래서 사이버스라는 HTS가 다른 증권사들 비해서 좀 더 시각화되어 있고 좀 더 간편하고 보기에는 한눈에 보기 좀 너무나 편합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만 한다라면 전문적인 툴들이 많아서 이용하기 편하다라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만 해외 주식에는 상당히 단점이 많습니다. 해외 주식 이 검색이 다른 증권사들 대비해서 조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외 주식을 본다라든지 뭐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수료적인 측면에서는 1개월 동안은 수수료가 제로이나 그 이후에는 평생 수수료가 0.0036396이라는 점에서 키움이나 뭐 미래셋 규모 정도의 수수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수료적인 측면에서는 미래셋하고 대신이 가장 강점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이제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KB금융과 동일하게 은행과의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을 좀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HTS나 MTS의 경우가 조금 고급 기능이 부족하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는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는 뭐 상위 증권사들과 동일한 수수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또 나쁘지 않은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DB금융투자입니다. DB금융투자의 경우는 다른 증권사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자산 규모가 작은 중형급 이제 증권사입니다. 그래서 좀 서비스에 대한 제공이라든지 고급 기능에 대해서는 좀 떨어진다는 점과 수수료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가장 이용하지 않는 좀 증권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증권사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비교를 해보시고 어떤 증권사를 이용할 것인지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좌 개설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 지점에 방문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간편하게 나는 오프라인으로 가까운 지점에 가가지고 계좌 개설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계좌 개설을 할 것이냐인데, 좀 연령이 있으시거나 나는 좀 복잡해서 좀 더 잘 설명해 주는 걸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까운 영업점에 가서 창구 직원에게 계좌 개설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대부분들 가까운 영업점에 찾아가서 계좌 개설을 하다 보니까 증권사들을 비교하기보다는 내 집에서 가까운 증권사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좌 개설을 해서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갖고 간 다음에 계좌 개설 신청서와 일반 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를 작성을 하고 나면 계좌 개설이 되고요. 계좌 개설이 됐으면 이걸 통해서 내가 집에 가서 HTS를 설치하면 됩니다. 자, 하지만 내가 그래도 휴대폰을 좀 만지는데 수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복잡하게 가시기보다는 증권사를 선택한 다음에 그 증권사의 어플 MTS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계좌 개설을 하면서 신분증 사진 촬영까지 하면 모든 게 계좌 개설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예시로 들면, 제가 한국투자증권이라는 증권사의 계좌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투자증권이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한국투자증권의 MTS가 나오면 설치를 누르고, 설치가 된 다음에 그 어플리케이션을 클릭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한국투자증권입니다 라고 나오면서 로그인하는 방법과 계좌가 있는데 모바일 앱이 처음인 사람, 계좌 개설을 하기, 퇴직연금 가입하기, 이런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아까 이제 지점을 통해서 계좌 개설을 한 사람은 두 번째 메뉴를 누르시면 되고요. 나는 이제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처음 계좌 개설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좌 개설하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계좌 개설하는 경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좌 개설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면서 어떤 계좌를 개설할 것이냐라는 게 나오는데, 뭐 IRP, ISA 뭐 등등등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려면 CMA 계좌와 국내 해외 주식 계좌
또는 국내 주식 계좌, ISA 계좌 이러한 카테고리가 주식을 시작하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계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개설하기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내 이름과 내 전화번호를 적게 되고 그 다음에 신분증 촬영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투자자 정보를 또 확인한 다음에 계좌 개설까지는 완료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기에 있어 가장 첫 걸음인 계좌 개설이 완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오늘 계좌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데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으로 순차적으로 주식 투자에 있어서 준비해야 될 것들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 테니까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꼭 구독과 알림 설정 항상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